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당좌자산 세부 내용들 알아볼게요. 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보이시죠? 당좌자산 안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높은 애들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자, 4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계정 과목 현금이라는 거 보이죠? 현금. 회계상에서 현금이란 통화. 여러분, 통화라 그러면 우리가 현찰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캐시.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모칸 보시면 통화는 지폐나 동전, 이거 회계상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이라 그래서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 타인 발행 수표. 오늘 아까 문제부터 나왔는데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라고 얘기했었고, 자기약 수표. 여기에 뭐 가계 수표나 송금 수표라고 하는 것들도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이기 때문에 회계상 현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사채 만기이자금,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실제로 현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회계상에서는 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채 만기이자표는 야, 너 이제 이자 줄게. 이자 통지서, 이자 지급하겠다는 통지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배당금을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통지서인데, 그럼 여러분 이걸로 어디 가서 이걸로 결제할 수 있어요? 가게 주인한테 사장님 이거 배당금 통지서 이러면 뭐하는 놈이냐 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돈은 아니에요. 근데 빨리 교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회계상 현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한편 옆에 나오는 우편한 증서라고 보이시나요? 요거는 여러분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수표는 돈 바꿀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으로 가고 있죠, 은행으로. 근데 우편안이라는 것은 내가 우체국도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교환할 때 우체국에서 교환해서 현금으로 바꿔가는 그런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편안. 자, 그 다음에 만기도래 어음, 이거를 옆에 일람 출급 어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일람 출급 어음. 보조교재는 제가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일람 출급 어음이라고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보조교재 보시면. 일람 출급 어음이란 말, 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이게 만기가 도래한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만기가 도래한 받으러움은 은행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람 출급어음 이것도 회계상 현금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요구불은 나의 요구가 있으면 지불해 주겠다 이거죠. 내가 요구할 때 지불해 준다.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 여기 속하는데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것들, 보통예금, 당좌예금 넓게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계상 현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밑에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가장 유동성이 빠른 것들이라 해서 현금만큼 빠른 애들인 거죠. 현금만큼 빠른 것들. 그래서 조건이 거기 보시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보조교재에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또 적지 마시고 25페이지 거기 보면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큰 거래 비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돈 바꿀 때 수수료 받나요? 사장님 이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바꿔주면 수수료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 그러면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거 나 안 받아줄 거야. 수수료 저기 5,000원 내. 이러면은 안 들고 다니겠죠.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수수료, 나 안 들고 다니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거래 비용 없다. 이건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크지 않아야 한다. 돈의, 현금의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현금.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거죠. 내가 돈으로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돈으로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갖고 그 돈이 없는 게 돼버리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산으로서 현금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크지 않아야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요. 그러니까 딴 것보다도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취득한 시기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통상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분을 할 때 여러분, 보통은 그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현금성 자산. 얘가 제일 빠른 애들. 그래서 얘는 만기가 3개월 이내예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이 있고 장기 금융 상품이 있고, 이것들은 어떤 금융 상품이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그런 정형화된 금융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기니까 이거는 1년 이내인 거예요. 1년 이내. 1년보다 짧다. 그래서 만기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이다. 장기는 1년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 결산일 기준으로. 그래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 단기, 그 다음에 1년 이상 걸리는 것들 장기,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의 기록을 해주겠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새길 필요 없어요. 3개월만 기억해 주세요. 현금성 자산. 뭐가 있어요? 네? 이런 게 보통 어떤 거예요? 어떤 게? 3개월 이내에 있는 거. 뭐 금융상품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도 적혀 있는데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 3개월 이내에 속하는 채권, 상환 우선주, 환매채, 양도성 예금증서 등 뭐 이런 것들인데, 굳이 그 종류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회계상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3개월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자, 그러면 걔부터 알아봅시다. 이건 지우고 갈게요. 현금 과부족. 무슨 뜻인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다. 과하게 부족하다가 아니라
많거나 모자라는 상태를 말해요. 현금, 과, 부, 조.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안 맞으니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회계 기간 중에만 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이 중에 현금의 장부 금액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발생한 경우, 돈이 많거나 모자라는 상태. 임시계정 과목이고 자산 과목이긴 한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로 현금이 캐시거든요. 캐시, over and short account예요. 이게 원래 명칭이. 오버가 뭐야? 알지? 오버한다, 오버. 넘친다 이거죠. short, 짧다, 모자란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다라고 해야 되고 적으면 적다고 해야 되는데 얘는 두 가지 양면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많다, 적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산이지만 차변에 기록될 때도 있고 대변에 기록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양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회계 기간 중에만 쓸 수 있고 기말에는 쓸 수 없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보조교재 25페이지에 빨간 글씨 있는 부분 그 언저리 잠깐 한번 보세요. 회계 기간 중에 일정 시점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임시계정 가계정으로서 가계정이니까 재무제표에는 기록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표시를 보세요. 회계 기말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잡손실이라고 하던가 잡이익이라고 처리해 버려라. 알았죠? 야, 못 찾는데 어떻게 해? 많으면 잡이익, 모자라면 잡손실이라고 처리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현금이 실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현금은 얼마를 볼까? 장부의 내 현금은 369만 원이에요. 실제 현금은 360만 원.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걸 내가 회계 기간 중에 발견했는지 회계 기말에 발견했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는 달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회계 기간 중에 발견한 경우예요. 회계 기간 중에 발견했다는 얘기는 이 뒤로 시간이 더 있어요, 없어요?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있죠. 지금 급하게 마무리 안 해도 되잖아요. 회계 기간 중에 발견한 경우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과목을 쓰면 됩니다. 이거를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양쪽이 금액이 안 맞으면 누구한테 맞추면 좋을까? 어쨌든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실제는 이거고 장부는 이건데
누구한테 맞출 거예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해봐요. 실제에다 맞출 거예요? 장부에다 맞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할게요. 만약에 장부에다 맞춰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9만 원을 어딘가에서 구해와야죠. 어디서 구할 건데? 끝나고 배달일 좀 할까? 아니면 내 돈으로 메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려고 내가 이걸 배운 건 아닌 것 같고. 결론은 얘를 기준으로 얘를 조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장부를 올린다, 내린다. 내려야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장부를 조정한다. 실제에 같아지게끔. 그러면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9만 원 줄여야 되죠, 9만 원. 그러면 자산을 감소시킬 거다. 여기다. 현금 9만 원, 자산의 감소. 어머, 됐어. 똑같아, 이제. 근데 문제는, 근데 너 왜 9만 원 줄였니? 그건 내가 아직 몰라. 그래서, 나 좀 시간을 줄래? 내가 찾아볼게. 현금 과부족이라고 임시로 처리하는 거예요. 임시로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임시계정과부입니다. 지워야죠. 지워지게 처리해야죠. 승계 처리로. 자, 기다려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 부족액 중에 5만 원은 차입금 이자 지급액으로 밝혀졌어요. 차입금 이자 지급으로 밝혀졌다. 차입금 이자면 여러분 계정과목 보통 뭘 쓰나요? 이자, 비용이라고 쓰죠. 야, 찾았다, 야, 내가. 야, 근데 9만 원은 다 못 찾았는데 일단 5만 원 찾았으니까 이자 비용 발생이라고 처리할 거야. 5만 원이지. 그리고 이거 지워야지.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써줍니다. 5만 원어치. 그럼 내가 9만 원 처리했던 것 중에 5만 원은 없어졌죠? 서로 상계돼서 얘는 4만 원 남아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4만 원은 못 찾겠어. 그래서 결산일까지 찾아갔는데, 결산일이 이제 12월 말이고 4만 원 못 찾았다. 여러분. 원인 불명이다. 그러면 내가 못 찾는 4만 원이 이 뒤로는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문 닫고 가야 된다고. 내 뒤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언제라도 찾아. 그래서 끝마무리를 짓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A를 아까 얼마 남아 있었어요? 4만 원 남아 있었어. 다 지워버려요. 현금 과부족 4만 원. 근데 나는 원인을 몰라. 어떻게 하지? 못 찾겠어. 그럼 뭐라고 알아볼 수 있죠? 잡손실. 비용의 발생, 잡손실. 못 찾는 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9만 원 싹 지워주자. 끝나버렸죠. 이건 언제 발견했을 때요? 회계 기간 중에 발견했을 때. 앞으로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기말에 발견하는 오씨, 야,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돈이 왜 안 받아? 이런 거지.
지금 끝내야 되는데 이 뒤로는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안 맞아 근데 아우 나 목전이야 나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현금가구로 만들었다 언제 또 지울 거야.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잡손실. 끝. 알았죠? 과부족이라고 만들지 말고 잡손실로 처리해버린다. 그 얘기죠? 왜 얘는 빨간색이야? 노트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야 9만원 차이 난다 야 5천이야 뭐 어때? 힘내 빨리 시간 없어. 잡손실 9만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현금 9만원 끝. 알았죠? 시간 있으면 현금 가부족 그리고 찾으세요. 시간 없으면 잡손실로 끝. 과부족은 언제만 쓸 수 있다? 회계 기간 중에 쓸 수 있고 회계 기간 중에 만들어 놓은 현금 가부족이 있으면 기말에 그걸 없애는 분계라는 거지. 현금 가부족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분계라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을 때 한번 볼까요? 자, 반대로 처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실제 현금이 많은 경우에요. 자, 어느 날 보니까 장부상 현금은 407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400만 원. 아 뭐야 뭐야 실제 현금은 414만 원. 이상한데? 이걸 발견했다. 돈이 왜 안 맞지? 자, 회계 기간 중에 발견했을 때 아까처럼 현금과 부족을 쓸 건데 어디를 올려주고 해야 되느냐? 과부족을 어디다 쓸 거냐?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기준은 실제가 돼야 된다. 알았죠? 실감이 남아요. 보는 사람 없지? 그러면은 안 돼. 횡령이야. 알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두고 이거를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7만 원어치를 돈을 올려보자. 자산을 증가시키자. 그래서 차변의 현금을 적는데 너 이거 왜 올렸어? 지금 내가 잘 모르겠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대변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과부족은 임시로 쓰는 말이지 내가 이걸 확실하다고 이렇게 여기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찾아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차이 나는 금액 중에 차이 금액 중 5만 원은 뭐라고 할까? 5만 원은 무슨 말이 없네요. 제가 이자니까 이건 이자 수익이라고 합시다. 이자 수익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현금과 부족을 없어지게 만들려면 차변의 현금과 부족이 와야 되고 대변이 이자 수익이 와야 되겠죠? 수익의 발생으로. 그래서 대변의 현금과 부족 5만 원이 차변으로 5만 원어치 지워졌다. 그래서 이제 대변은 2만 원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산일까지 위 금액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못 찾는다.
그러면 현금 과도족이 다 지워지고 대변은 자비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비. 수익의 발생. 근데 여러분 한국말이 어려운 게 결산일까지라는 말을 쓰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는데 못 찾았다는 뜻이고 결산일에 라 그러면 뭐야? 지금 차이 나는 거야? 이 뜻이에요. 한국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죠. 두 번째. 결산일에 발견한 경우 내가 지금 봤는데 돈이 안 맞아 어떻게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자비 처리해당 바로 그래서 야 저기 7만 원 남는데 현금 그래서 대변은 자비이다.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는 표현이긴 한데 그걸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계 기간 중에 알았으면 현금과 부족이 지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산일에 알았으면 바로 현금 잡손실, 잡손실 현금, 현금 자비 이렇게 처리해 버린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들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보조교재 25페이지와 26페이지 거기다 연습해 볼게요. 자, 25페이지 보조교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남상해의 외상매출금 20만 원을 타인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차변이 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미래상의 상품 32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도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차변은 현금 32만 원이고 대변은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으로 기록한다 그랬었죠. 수익 발생으로 세 번째 영업용 에어컨 한 대를 12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대한상해로부터 받은 수표로 지급했다. 근데 여기서요, 대한상해로부터 받은 수표라는 건 무슨 수표를 말하는 걸까요? 당자예요. 걔가 타인이 준 수표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 그래서 이 거래도 차변이 비품이 되고 타인 거 현금이다. 4번 대구상점에서 상품 90만 원을 매입하고 40만 원은 거래처에서 받아주었던 송금 수표, 이것도 현금이에요.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결과는 차변의 상품이 90만 원인데 대변은 두 가지로 줬지만 결론적으로는 회계상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9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5번 대한상점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20만 원은 소유하고 있는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현금인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결과는 역시 다 현금이라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차변 상품이 50만 원인데 대변도 현금 50만 원으로
자, 6번. 대구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80만 원을 대구은행이 제시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이거는 어때요? 자기압수표가 현금이 있는 거를 현금으로 바꾸면 차변도 현금이고 대변도 현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거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뭐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해주지 않고요. 자, 하단에 가서 현금과 부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중 현금의 장부 잔액은 40만 원이고 금고 잔액을 확인해. 금고가 이제 실제겠죠? 34만 5천 원을 확인되어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금은 회계 기간 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5만 5천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장부가 많죠. 기준을 실제에다 두고 금고에다 두고 장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서 기록해 줘야 돼요. 현금을 5만 5천 원 줄인다. 그리고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 돼야죠. 자, 1번은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제 현금 과부족을 잘 써줘야 그 다음에 문제가 말이 돼요. 그래서 1-2번으로 갑니다. 위의 부족액 중에 3만원, 집세지급의 누락으로 밝혀졌다. 집세를 뭐라 불러요, 여러분? 임차료, 그러죠. 임차료. 그러면 차변이 임차료 3만원, 현금과 부족 대변. 이렇게 되죠. 현금과 부족이 대변이 된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3 결산 시까지 까지니까 이제 여기 1번부터 따졌는데 나머지 2만 5천 원은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이거 마무리해 놓고 지워. 그래서 현금 과부족 다 지워버리고 못 찾는 돈은 잡순실 비용으로 처리해서 차이익은 차변에 올 수 없어요. 그 다음 2번인데요. 이거가 별개의 2번이요. 문제가 다르죠. 결산 당일 현재. 그럼 지금이 오늘이 12월 말일인데 현금의 장부 잔액은 35만 7천 원. 실제 잔액은 35만 원이었다. 뭐야 그럼 이거 돈 7천 원 모자라네. 맞죠? 7천 원이 모자라니까 지금은 현금과 부족을 못 만들겠다. 그래서 잡순실 그리고 현금 3-1번 알아볼게요. 단기 중에 현금의 장부 잔액은 90만 원이고 실제 금고는 96만 원으로 들어있더래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원인을 몰라서 찾아봐야 되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에다 기준을 둔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같아지려면 현금을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기록을 해주고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써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는 이걸 이제 없애야 돼요. 찾아서. 3-2번. 위의 과다한 금액 중에 4만 5천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기장으로 밝혀졌다. 돈 빌려줬는데 이자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데 장부에 안 써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안 받았구나.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워지게끔 차변에다가 보내주고 현금과 부족 대변은 이자 수익이다. 그러면 3-3에서 위의 초과액 15,000원은 원인을 못 찾았다. 어떻게 하죠? 15,000원 남았는데 지워버려요. 끝까지. 오늘 마무리합시다.
평균과 부족 15,000원 차변에 써주고 돈이 남았구나. 그죠?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잡이익으로 처리해주면 3번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별개의 문제로서 4번이죠. 그래서 결산일 현재, 지금 현금의 장부잔액은 5만 원인데 실제는 5만 5천 원이 있다. 그럼 오늘 다음에 또 뭐 시간이 더 있어요? 우리에게 다음이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5천 원이 남고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5천 원, 자비 5천 원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자, 현금하고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 단원도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이게 헷갈리면은 조금 여기가 흔들리잖아요. 기본이 안 되지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앞에 것도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당좌 이금서부터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